이번 강의에서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박사입니다. 최근 한국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인구 감소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왜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출산율이 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을 비롯하여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8년에는 32.7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0.98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크게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 및 문화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가구 소득 변화,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감소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출산율 감소는 결혼을 왜 하지 않을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사회 및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이 결혼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지만 결혼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투입 비용을 고려할 때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 살면 필라테스, 해외여행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연애도 틈틈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출산에 따른 자녀의 양육 비용 등이 뒤따르므로 굳이 싱글 라이프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발달로 인해서 SNS를 이용한 가시, 타인과의 비교 등이 점차 커지면서 결혼, 출산 등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과의 성대결로도 불거지고 결혼, 출산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에 누구는 티파니에서 다이아몬드를 해줬대, 에르메스에서 핸드백을 사줬대. 이런 가시, 타인과의 비교는 당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 비용을 줄이려는 지원에서부터 영유아의 돌봄 비용, 출산, 육아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고 앞으로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재원 투입에도 왜 저출산은 심각해질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항상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부터 우리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출산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비용이 커지고 편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출산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혼, 출산 환경의 개선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정말로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0조를 그냥 둘째부터 1억씩 준다면 단순 계산으로 190만 명을 추가로 출산했을 것입니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인프라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트렌드, 문화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의 신풍속도가 아니라 청년은 그냥 단순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재정 지출은 어떤 정책보다 국가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